안녕하세요. 저는 구미호 식당을 쓴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구미호 식당을 쓸 때 좀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좀 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행복도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할 때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그러한 말을 좀 해주고 싶어서 이 작품을 썼는데요. 사실 구미호 식당은 저의 청소년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의 경험에 또 이제 저의 상상력이 보태져서 쓴 건데, 사실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공감할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는 그 최종 목표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 행복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정말 수많은 조건이 있는데, 이 구미호 식당에서는 그 수많은 행복의 조건 중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뭐 가족이나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별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구미호 식당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현숙이라고 합니다. 되게 저는 여기 오늘 내수중학교로 오면서 좀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내수중학교 친구들이 구미호 식당을 되게 재미있게 읽어줬다는 소문이 막 부산까지 났어요. 이거 가짜 뉴스예요 혹시? 헛소문이에요? 괜히 혼자 설렌 거야? 아니 진짜죠? 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뭐 11조까지 읽었다는 어디서 그런 막 소문이 들리고 이러던데, 그게 헛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이제 작가가 된 지 19년이 되었어요. 19년이 되었고 19년 동안 200권 정도의 책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이 구미호 식당이라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고, 또 이제 구미호 식당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작가인 제가 독자인 우리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뭔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요. 사실 작가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작품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뭔가 경험을 한 거를 이야기 씨앗으로 했을 때 굉장히 좀 생생하게 쓸 수 있어요.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경험을 했다 해서 그게 100%다 작품으로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건 그냥 모티브만 될 뿐이죠. 이야기 씨앗만 될 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작가의 상상력, 또 거기에 이제 사회적 이슈라든가 사회적 문제점,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이야기를 넣어서 작품을 이제 완성을 시키는데, 구미호 식당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떠한 경험이 이야기의 씨앗이 되었고, 거기에 이제 저의 상상력과 사회적 이슈가 더해져서 구미호 식당이라는 책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꿈꾸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죠? 행복한 삶. 근데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우리 친구들 안 그런가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또 가지고 싶은 거 잔뜩 갖고 풍요롭게 살고 부유롭게 살고, 이런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를 그냥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의 단어로 그냥 얘기해라 그러면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런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쵸?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좀 풍요롭게 살고, 다 이런 삶을 꿈꾸죠. 그쵸? 근데 그걸 우리는 다 이렇게 통틀어서 하나로 말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서 또 목표를 그거로 삼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공부 왜 해요?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대답. 그쵸? 우리 친구들 공부 왜 해요?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 가야 되고, 학교 오면 그냥 공부해야 되고, 학교 끝나면 학원 가야 되고, 그냥 공부는 그냥 그렇게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한번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만나갖고 중학생이었어요. 친구 공부 왜 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친구들의 대답은 중학교 한 뭐 2, 3학년 되면 원하는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대학교는 왜 가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대학교 가려고 목표가 대학교가 있죠? 대학교 왜 가려고 그래요? 취직하려고. 슬프지만 그게 맞는 말이야. 그죠? 대학교 왜 가려고 그래요? 물어봤더니 좋은 직장. 그쵸?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대학교에 가려고 그런대요. 그럼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좋은 직장 가져서 뭐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서 이제 답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것 모두 다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 내가 아침 돼서 눈 그냥 떠지지 않는 눈을 뜨고서 겨우겨우 학교에 와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끝나고 학원에 가고 이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행복의 조건은 돈만 많다고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건 아니거든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오로지 돈이야. 시간 또 취미. 취미 생활하는 것도 그쵸 맞죠? 그쵸 또 건강. 맞아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갖고 그걸 잘 모르는데 나이가 좀 들면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꿈을 이루며 사는 것.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 이 구미호 식당은 그 행복의 조건 중에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가까운 관계, 가족, 친구 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이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 여기에서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구미호 식당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읽은 친구 읽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요. 이 책이라는 게 사실 작가와의 만남을 하기 전에 그쵸?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럼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어떠한 목적으로 책을 쓰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은 작가와의 만남을 하기 전에 미리 읽어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관계로 너무 바빠갖고 책을 못 읽었다. 그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럴 경우에는 이 작가의 만남이 끝나고 나서 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어. 이 책에 그 작가의 어떤 생각이 녹아져 있는지 너무 궁금해. 이래서 그 책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책을 안 읽어본 친구들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구미호 식당은 제가 청소년 때, 중학교 때 어떤 경험이 이제 이야기 씨앗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했는데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어떤 아이였냐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아이라고 여겼던 아이였어요. 오늘도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했고 내일도 역시 나는 불행할 거라고 여기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리고 나는 행복과는 되게 거리가 먼 아이. 행복이라는 단어와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아이라고 여기는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항상 그런 아이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되게 평범하고 그냥 되게 좀 자유롭고 되게 신나게 그렇게 사는 좀 자유로운 아이였어요. 막 그때는 공부하라는 사람도 없었어요. 학교 끝나면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노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내셨어요. 좀 더 큰 도시에 나가서 어떤 사업을 하시기로. 그래서 그 결정을 갖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가가지고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게 잘 되지 않아서 저는 굉장히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삶과는 다른 시간을 보내게 돼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너무너무 막 진짜 정말 나는 되게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야 이러고 살았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낯선 곳으로 이사를 갔고 낯선 학교로 전학을 갔고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집안 사정까지도 낯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학교에서 친구 사귀는 그런 것조차도 기본적인 거 다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가기 싫고 친구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학교에 가 있으면 또 집에 오기가 싫어요. 집이 너무나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집안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아침 새벽부터 진짜 비가 팍 쏟아지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 천둥 번개까지 치는데 그날 아침에 딱 일어나 앉았는데 그날따라 학교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내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박현숙, 너는 지금부터 살면서 조금 있으면 중학교로 졸업하겠지.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겠지. 그리고 재수가 좋으면, 운이 좋으면 대학교에도 가게 되겠지. 왜냐면 그때는 진짜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가지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운이 좋고 재수가 좋으면 대학교에 가게 되겠지. 그리고 어른이 되겠지. 그리고 계속 살면서 과연 너는 오늘보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지금 이 시간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 지금처럼 불행할 거야. 나하고 행복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행하게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날 학교가 너무 가기 싫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전 친구도 너무 또렷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학교에 가서 3시간이 끝날 때까지 책상에 엎드려 있었고 셋째 시간이 끝나고 화장실에 가서 맨 안칸에 가서 진짜 되게 막 울고 나왔거든요. 울고 나왔던 근데 거의 대부분 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시간들이 되게 그랬어요. 제가 청소년 소설도 쓰는 작가이니 우리 청소년기는 사실 특히 중학교 때 정말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되게 막 내 마음 내가 모를 때도 되게 많죠.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쵸. 그럴 때라고 해요. 특히 중2 손 들어보세요. 중2, 2학년. 그래요? 그럴 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때 가족과의 관계가 진짜 나빠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맨날 싸우고. 근데 사실 그게 잠깐 동안에 그러한 관계가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경우라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처럼 그때 그 순간의 관계가 수십 년 동안 이어지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고 슬픈 일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아우, 아버지가 니네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인가 4일 전부터 그렇게도 돼지고기가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여름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너무 덥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시원해지면 그때 좀 해줄게 하고서 엄마가 안 해드렸대요.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후회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후회는 사실 아주 간단 그쵸? 어떤 단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저의 후회는 그것과 돼지고기와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저의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미움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저의 삶의 거의 반을 그쵸, 미움 때문에 거의 삶의 그렇죠, 반은 되겠죠. 그 시간을 아버지를 미워하며 살았고 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그래서 후회가 되면서 이제 청소년 소설 쓰니까 중학생, 우리 친구들 중에서 또는 고등학생도 괜찮고 친구들 중에서 어떠한 사소한 일 또는 좀 더 어떤 심각한 일로도 어떤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아져서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게 바로 해소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되게 그럼 큰일 나겠다. 그러면은 내가 어떠한 소설을 써서 이런 이야기에 대한 소설을 써서 그 소설을 읽은 친구들이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하고 조금 달리 어떠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관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쓰게 된 것이 바로 구미호 식당이에요. 제가 한국 신화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한국 신화 읽어봤어요? 한국 신화 읽은 사람? 읽어봤어요? 조금 손 내리고. 그러면 신과 함께 영화 본 사람? 신과 함께 영화. 손 내리세요. 그 신과 함께 영화에 나오는 신들이 다 한국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에요. 제가 한국 신화를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 한국 신화에 보면 한국에 진짜 온갖 신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국 신화를 읽으면서 나중에 한국 신화에서 재미있는 요소를 꺼내서 작품 속에 조금 녹여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 구미호식당을 쓸 때 영감이 찾아오면서 그 한국 신화가 같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판타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사회적 이슈가 또 더해진다고 했잖아. 그쵸? 사회적 이슈. 제가 구미호식당을 쓸 때 지금은 스토커라고 하는데 제가 구미호식당을 쓸 때 그 당시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데이트 폭력에 관한 기사가 날마다 진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인터넷 뉴스 매일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영감을 받아서 썼다 하지만 이 이슈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기에 구미호식당에 보면 이민석이라는 인물이 있고 이 이민석이라는 인물이 이 사회적 이슈 그 문제점과 이게 그쵸 연관이 있는 연루된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작품 하나를 쓰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진 작가의 어떤 내면에 모아진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어느 순간 영감처럼 찾아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미호식당은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주인물 중에서 이민석은 스토커예요. 맞죠? 자, 그럼 또 그 다음 인물. 이민석은 스토커이면서 뭐예요? 직업이 뭐야? 요리사. 그것도 특급 호텔에 막, 그치? 엄청나게. 맛있게 하는 사람. 다음, 왕도영. 어떤 아이? 왕도영. 저거 읽어도 알겠다. 다시 왕도영 어떤 아이? 맞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도영. 그러면 왕도영은 누구와 여기에 작품 속에 누구의 모습이에요? 맞아요.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가장 불행한 아이야 라고 여기다 했잖아요. 그 작가의 그 모습이 이 구미호식당에서 왕도영으로 나온 거예요. 이민석은 그때 사회적 이슈로 탄생한 인물이고, 그쵸? 자, 왕도영과 이민석은 어느 날 갑자기 죽어. 그래서 이민석과 왕도영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 죽고 나서 이제 망각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막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 두 인물 앞에 짠 하고 나타나. 누구예요? 맞아. 서호가 누구예요? 구미호. 어떤 구미호? 불사조를 꿈꾸는 구미호. 그 서호가 두 인물 앞에 짠 하고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들 갑자기 죽었지? 갑자기 죽어서 지금 되게 황당하고 당황스럽지? 내가 니네들한테 49일 동안 더 살게 해줄게. 니네들 49일 더 살면서 이승에서 하지 못했던 일 쫙 다 마무리하고 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니네들한테 뭐 49일을 더 준다고 해서 내가 니네들한테 뭐 대단한 대가를 바라는 거 아니다. 니네들은 죽기는 죽었지만 아직 망각의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피가 뜨거워. 너희들의 그 뜨거운 피 한 모금씩만 나한테 주면 돼. 라고 제안을 해요. 이민석은 그 제안을 덥석 물어. 왜냐? 이민석은 스토커라고 했잖아요. 왜 죽었느냐면 그날 자기가 좋아한다고 믿는 그 여자를 미행하다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스토커들의 특징, 그 여자가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 빨리 찾아가야 돼. 이렇잖아. 그쵸? 이민석은 빨리 가가지고 그 여자가 어디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래서 서호의 제안을 덥석 물어요. 하지만 왕도영은 됐어요. 괜찮아요. 나 그냥 가던 길 가게 냅두세요. 왜냐면 왕도영은 어제도 불행했고 오늘도 불행하고 내일도 자신은 불행할 거라고 여기나요. 49일을 더 살아봤자 똑같이 불행할 거라고 여겨요. 왜냐면 왕도영은 진짜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되게 불행한 아이야. 그쵸? 가정적으로 너무 불행해. 가족이란 둘밖에 없어. 가족이라고는 달랑 둘. 할머니와 왕도수라는 형. 할머니 완전 욕 되게 잘해요. 폭력적이야. 그쵸? 그리고 왕도수 형. 얘도 폭력적이고 이 구미호식당 책에서 보면 왕도영이 왕도수를 딱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새끼? 새끼는 욕도 아니지. 하나의 단어. 양아치. 라고 표현을 해요. 왕도영은 더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민석 계속 꼬드기니까 귀찮아. 그래서 그럼 한번 살아보든가요. 해가지고 둘은 서호의 제안을 수락하게 돼요. 자, 서호가 두 인물이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이제 본색이 나타나요. 야, 니네들 죽었잖아. 비록 망각의 강을 건너지 않아서 완전히 죽은 건 아니야. 하지만 얘는 죽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니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니?
니네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니네들한테 장소 하나, 공간 하나를 마련해 줄 테니까 거기서 49일 동안 살아. 어떤 공간을 마련해 줄까? 하고 물어봐요. 이민석은 뭐였어요? 셰프, 요리사였잖아. 그러니까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식당이 가장 마음 편한 곳이야. 나한테 식당 하나만 그럼 마련해줘. 해가지고 식당 하나를 마련해줘요. 그게 바로 구미호 식당. 근데 또 서우가 또 얘기해. 근데 있잖아, 니네들 완벽하게 죽은 게 아니지만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니네들의 모습으로 살 수가 있겠니? 모든 것은 니네들 맞아. 하지만 얼굴만은 다른 사람의 얼굴로 49일을 살아야 돼갖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찰싹 들어붙어줘. 얼굴에다 붙여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니네들 이 구미호 식당 안에서 49일을 살아야지 구미호 식당 밖으로 나가면 살이 찢어지고 뼈가 바스러지는 고통이 찾아올 거야. 얘기를 해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49일 뒤에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하고 뿅하고 사라져요. 이렇게 해서 두 인물은 구미호 식당에서 49일을 살면서 이제 그 자신들이 살았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돼요. 자, 돌아보게 되는데, 자, 이민석. 서지영이라는 여자가 자기가 좋아한다고 믿었던 여자거든요. 서지영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는 49일 더 살기로 했어. 구미호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건 의미가 없어. 더 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서우의 말을,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진짜로 살이 찢어지고 막 막 뼈가 바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안고 들어와서 생각해요. 아, 밖으로 나갈 수가 없구나. 그럼 나갈 수가 없으면 서지영을 불러들여야 되겠다. 라고 서지영 구미호식당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여기에서 이벤트, 구미호식당의 이벤트가 등장을 하고 여기에서 우리 아까 친구가 말했던 인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어떤 존재감을 발휘해 막 뿜뿜 이렇게 내뿜는 크림말랑이라는 요리가 등장을 해요. 그쵸? 자, 크림말랑으로 이벤트를 하게 되는데 크림말랑이 어떤 이름 되게 예쁘죠? 요리 이름. 크림말랑이 어떤 요리냐면 이민석이라는 남자와 서지영이라는 여자가 처음 만났을 때 이민석이 서지영에 대한 그 마음이 집착이라는 것으로 변질되기 전에 진짜 순수한 마음이었을 때 만든 요리예요. 그래서 이 크림말랑의 레시피라든가 재료는 서지영과 이민석밖에 몰라. 크림말랑은. 근데 이민석이 구미호 식당 이벤트를 하는데 어떤 이벤트냐? 이런 이벤트를 세워가지고 SNS마다 쫙 널리 퍼뜨려요. 자, 어떤 이벤트냐? 크림말랑의 재료를 아는 사람은 구미호 식당으로 연락하기 바람. 그걸 맞추는 사람한테는 300만 원의 상금을 줌. 그렇게 해서 그 밑에다가 별표를 하고 엄청나게 중요한 표시를 하고 진짜 끔찍한 소름 끼치는 한마디를 더 써놔요. 어떤 말을 써놓냐면 재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호 식당으로 찾아오지 않을 경우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찾아 나서겠음. 스토커가 찾아오겠다고 하면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서지영은 알고 있어요. 이민석의 성격을. 꼭 찾는다고 하면 찾을 걸. 그래서 그 이벤트를 통해서 서지영은 진짜 이민석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이민석은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서지영이라는 여자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었구나.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그럼 왕도영 어땠느냐? 49일 동안 그냥 있잖아. 그냥 대충 그냥 시간 보내고 말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이민석의 솜씨가 완전 천상의 그런 솜씨야. 그래갖고 막 구미호 식당에 손님들이 엄청나게 와요. 사람의 손이 모자라서 알바를 쓰기로 해요. 근데 이 알바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왕도수. 왕도수가 알바를 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제 왕도수는 왕도영 알아보지 못해요. 그쵸? 다른 얼굴이니까. 그래서 왕도영은 왕도수를 만나면서 뜻하지 않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할머니도 어떻게 또 만나게 되고 또 왕도영은 왕도수의 다른 면을 보게 돼요. 할머니의 다른 면도 보게 되고 할머니는 왕도수 늘 생각했잖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한테 항상 욕하는 사람. 형과 내가 둘이 똑같이 잘못했을 때 나만 야단치는 사람. 항상 그랬거든요. 그런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할머니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왕도영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죽는다고 해도 할머니는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릴 거야. 맨날 나보고 아우 저 왼수 같은 놈 했으니까 내가 죽으면 차라리 손뼉치고 좋아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왕도영이 죽고 나서 할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리고 막 울면서 얘기해요. 내가 왕도영이 대학교 보내려고 진짜 어려운 상황에도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데 뭐 그쵸?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의 다른 면을 보게 돼요. 죽고 나서 항상 왕도영이 생각했던 할머니가 아니야. 그리고 왕도영이 생각했던 왕도수 진짜 그쵸? 나쁜 형이었잖아요. 근데 왕도영은 왕도수 형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동생 왕도영. 내 동생이라고 말한 적은 단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왕도수가 내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 왕도영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왕도영은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없어져야지 더 좋아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형과 할머니 가족이 나중에 이렇게 죽고 나서 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른 면이 있다라는 것을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왕도영은 49일을 살면서 할머니의 다른 면, 형의 다른 면을 보게 돼요. 그리고 후회하게 돼요. 내가 왜 15년이라는 세월을 15년 참 많이도 못 살았지. 그치? 짧게 살지. 그쵸? 근데 15년을 살면서 왜 할머니 그리고 형의 그 한 면만 보고 살았을까? 왜 나도 미워하고만 살았을까? 라고 후회를 하게 돼요. 내가 할머니의 다른 면을 보려고 좀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그리고 형의 다른 면이라도 보려고 조금이라도 진짜 애써봤다면 나의 15년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나는 좀이라도 좀 행복한 아이로 살 수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왕도영이 왜 죽었냐면 항상 스트레스 받고 항상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한 가지 돌파고 진짜 항상 우울했는데 딱 하나 기분 좋을 때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친구 수찬이네 그 치킨집 그쵸? 그 치킨집 스쿠터를 훔쳐 탈 때. 그래서 그게 돌파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와 형에 대한 그 가정에서의 그 불행함 그 돌파구는 오직 스쿠터를 탈 때. 그날도 스쿠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거든요. 그렇다면 왕도영은 그렇게 불행하지 않았다면 그 수찬이네 스쿠터를 훔쳐 타면서 어떠한 그 불행의 돌파, 그쵸? 거기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픈 그런 돌파구를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스쿠터를 타지 않았을 테고, 그럼 교통사고로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후회가 되어도 뭐예요? 이미 시간은 지났고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도영과 이민석은 그렇게 49일을 살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정리하고 49일이 지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근데 49일 뒤에 다시 올게 하고 뿅 하고 사라졌던 서우가 49일이 지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영혼이에요. 영혼. 그쵸? 영혼이면 저승으로 가야 돼. 누군가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 여기서.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다리고 있는데 다 늦게 서우는 오지 않고 뜻밖의 인물이 둘을 찾아와요. 누구예요? 책에는 그 찾아온 인물의 이름이 딱 되지 않아 나오지 않아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 자, 친구들 사람이 죽어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위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내려보고 있다가 눈 떴냐? 가자 하는 인물 누구예요? 그래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두 인물 이민석과 왕도영을 찾아서 금요식당으로 온 거예요. 저승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그 교활한 여우 서우가 여기저기에다가 영혼들을 막 흩어놓는 바람에 내가 니네들을 찾아다니라고 진짜 죽을 뻔했다. 빨리 가자! 이러면서 두 인물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구묘식당은 막을 내리는데 근데 이민석과 왕도영이 저승사자를 따라가다 보니까 서우가 어떻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하겠죠.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물어봐요. 저승사자. 근데요. 혹시 서우는 어떻게 됐어요? 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 저승사자가 죽었다! 이래요. 놀라갖고 죽어요? 천사람의 뜨거운 피를 마시고 영원히 죽지 않는 불사조가 된다고 했는데 죽어요? 왜요? 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여기에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생명을 얻는 것과 동시에 죽음도 함께 얻는다. 서우도 여우로 태어나서 여우로서의 삶을 진짜 그 시간들을 아껴가면서 소중히 여겨가면서 살았더라면 행복한 여우로 살 수 있었을 텐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헛된 꿈만 꾸다가 그렇게 험하게 죽었다 이랬어요. 이렇게 해서 두 인물은 저승사자를 따라가면서 구미호 식당은 막을 내리죠. 자, 근데 어찌 보면 있잖아. 이민석과 왕도영은 좀 행운을 거머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어서 그 사후 세계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이것도 종교마다 다른데 뭐 그쵸? 종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어떤 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사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사후 세계는. 그쵸? 아무도 모르는 게 사후 세계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사후 세계 나중에 내가 나중에 이민석이나 왕도영처럼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지고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가 나한테도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죠? 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진짜 사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돈 버는 거에서 되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진짜 되게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있죠, 지금. 근데 과연 우리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가까운 관계의 좋은 관계 형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다른 곳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크게 성공을 못했어도 다른 곳에서는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제 경험을 이 구미호 식당으로 썼고, 구미호 식당을 읽은 우리 청소년 독자들은 이러한 가까운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갖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작가들한테는. 근데 슬럼프가 우리 독자들이 생각하잖아. 와, 작가들은 슬럼프가 온다더라. 슬럼프가 오면 아무것도 못 쓴다더라. 이렇게 그저 우리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슬럼프라는 것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러니까 작품을 쓸 때마다 찾아오는 거야. 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권이 넘게 책을 내요. 그러니까 맨날 글을 쓰고 있어요. 맨날 글을 쓰고 있으니 슬럼프는 수시로 찾아오는데 어떤 작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영감이 왔을 때만 작품을 쓴다. 영감이 찾아오지 않으면 작품을 못 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영감이라는 것이, 작가한테 영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작가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야기가 왔다. 이야기가 와야 쓴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나한테 머릿속에 빵 하고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정말 평생 살면서 몇 번 안 와요. 그렇다면 작가는 작가라는 이름을 딱 달고 나서, 등단을 하고 나서 영감이 오는 작품만 쓰다 보면, 이야기가 오는 작품만 쓰다 보면 평생 동안 몇 개 못 쓰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전업 작가라면 내가 작가가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 꿈을 위해서, 작가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전업 작가라면 끝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것처럼,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저는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업 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영감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야기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 해도 만들어내려고 해요.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슬럼프는 수시로 찾아와요. 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작가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요. 첫 번째, 슬럼프가 왔을 때 일단 작품을 덮어요. 덮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서 작품을 쓰게 되면 그때 머리가 뻥 뚫리고 써지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덮는 작가가 있고, 어떤 작가는 끝까지 버텨요. 될 때까지, 그렇게 완성될 때까지 버티는 작가가 있는데, 저는 두 번째, 버텨서. 그러면은 그 버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하냐, 저 나름대로 돌파구가 있어요. 제 나름대로 이제 그게 이렇게 생각해내고 만들어낸 건데, 딱 글을 쓰다가 슬럼프가 따가서 안 써진다 그러면 저는 일단 걸어요. 무조건
부산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되게 이게 막 태풍도 많이 오고 막 그런 건 되게 무서운데 이게 그 바다가 있다는 게 장점이 있어요. 부산에 가면 이기대라고 있어요. 이기대가 이쪽은 바다, 걷다 보면 이쪽은 바다, 여기는 산이에요. 그 이기대 초부터 시작해서 저기 5, 6도까지 쫙 이어져 있어요. 5, 6도 들어봤죠, 이름? 5, 6도까지 쫙 이어져 있어. 걸어가는 시간 1시간 반 걸려요. 바다를 끼고 산으로. 그래서 그 길을 쫙 걸어요. 끝까지 5, 6도까지 가서 생각이 나면 버스를 타고 오고 거기까지 가서 생각이 안 나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 하루에 막 4시간, 5시간씩 걸어요. 막혔을 때. 신기하게도 걷고 나면 뚫려요.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뭔가에 막혔을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만의 돌파구를 하나씩 마련해 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이 구미호 식당을 쓰게 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졸리지 않았어요? 저는 중학교에 갈 때 되면 막 설레기도 하지만 되게 걱정된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가잖아. 그럼 초등학생들은 와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 그리고 2시간 동안 막 눈이 진짜 반짝반짝 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그냥저냥 듣는데 이 중학생들은 졸리면 전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팍 엎어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오면서도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촬영도 한다는데 우리 오늘 촬영했거든요. 촬영도 한다는데 얘들이 엎어지면 어떡하나. 되게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잘 들어준 것 같아서 진짜 고마워요.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제 이 시간을 끝나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책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이 시간이 모두 다 기억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쵸? 언제가 되었든 어떠한 오늘 했던 이야기 중에 비슷한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원래 박은숙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이런 강연 프로그램으로 작가님을 만나서 뭔가 책에 대한 얘기라던가 작가님에 대한 얘기라던가 좀 궁금했던 질문들에 대해서도 나누고 이렇게 함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오늘 작가님 강연을 들으면서 작가님의 신책에 대해서도 듣게 되었는데 일단 스토리가 한 20대 여자가 강아지를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하늘나라로 떠나보내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떠나보냈어서 아직도 많이 죄책감이 있거든요. 잘 못해진 것 같아서. 근데 이 책의 내용을 약간 듣고 나니까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책 같아서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작가님 강의를 듣고 많이 울컥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 많이 못해드린 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작가님과도 같이 할아버지와 밥도 많이 못 먹고 눈길도 못 주고 대화도 많이 안 드려봐서 작가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게 되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구미호 식당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이나 이 책을 쓰게 되신 계기를 자세하게 말해주셔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수상한 책 시리즈를 엄청 좋아했는데 제가 좋아하던 책을 쓰신 작가님이랑 같이 강의도 듣고 하고 싶었던 질문도 하고 나니 엄청 즐거웠던 것 같아요.